여러분들은 차내 판매를 기억하시나요? 차내 판매란 기차 내에서 판매 승무원이 차내를 순회하며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인데요. 요즘은 고속열차의 등장으로 열차 운행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한국에서 차내 판매는 관광열차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차내 판매를 이용해서 모르는 옆사람이나 앞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었던 우리나라만의 정겨운 문화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KTX를 타게 되었고 한국만의 특이한 문화에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랑스인으로 이번에 한국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 너희도 알다시피 한국 드라마나 K-팝 등의 한국 콘텐츠들은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내 친구들과 가족들은 내가 한국에 간다는 사실에 나보다 더 들떠하고 K-팝 굿즈를 사오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이런 과한 관심이 성가시고 부담스러웠는데 솔직히 나는 K-팝에 관심이 없고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딱히 관심이 없었거든. 그냥 아시아라는 먼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 불만만 있을 뿐이었다. 어쨌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한국에서 만난 모든 거래처 사람들은 내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일처리도 몹시 빠르더라고. 그들은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음료수나 커피를 내어줬고 한국에 와서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먹었냐고 물어보며 관심을 가져줬을 뿐만 아니라 여행지도 추천해주더라. 솔직히 프랑스에서 내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바로 그를 경계했을 것이고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뜯어먹으려고 저러나 하는 의심이 들었을 테지만 한국인들의 눈에서는 그러한 어둠의 기운이 일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호의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었어. 또한 그들의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 덕분에 나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남는 시간 동안 내가 돌아다닌 수많은 거래처 중 가장 친해졌던 사람의 추천대로 강원도를 둘러보고 출국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지. 나는 한국의 자연경관이 아름답다는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한국의 열차를 탔을 때 겪었던 경험은 정말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을 법한 일이거든. 일단 나는 거래처 직원이 도와준 덕분에 한국의 KTX라는 열차를 쉽게 예매할 수 있었는데 외국인에게 최대 50%나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나는 굉장히 저렴하게 열차를 탈 수 있었어. 정말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배려해주며 한국인 개개인들도 외국인들에 대한 친절과 배려가 최고인 아름다운 나라라고 느꼈다. 나는 그렇게 KTX에 탑승했고 내가 탑승한 좌석은 앞사람과 마주보고 앉는 형태의 역방향 좌석이더라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세 좌석에는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아이 한 명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나는 먼저 그들에게 인사하려고 했으나 아시아 문화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건 꽤나 어색하고 무례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내 자리에 앉을 뿐이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먼저 내게 영어로 인사를 하더라고.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 내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프랑스는 파리의 에펠탑이 유명하지 않냐며 자신은 노트르담 대성당과 루브르 박물관에도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하더라. 나는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초등학생이 이런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다니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고 한국과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프랑스에 대해 이렇게나 잘 알고 있다니 한국의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구나 싶어 감탄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는 갑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이건 약과라고 불리는 한국 과자이고 근처 편의점에서 1,000원에 판매하는 거라며 내게 권했어. 사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남이 권하는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특히 자칫 경계심이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아이가 권하는 음식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모르는 사람의 이유 없는 호의는 정말 드물고 약을 타서 내게 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는 순간 내 짐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야. 실제로 프랑스에서 이런 유형의 범죄는 굉장히 흔하고 몇몇 관광객들은 이런 뻔한 수법에 당해서
눈 뜨고 보니 모든 짐들을 잃은 채 팬티바람으로 덩그러니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하지만 이 아이의 눈망울 속에는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함이 보였고, 프랑스의 아이들에게는 볼 수 없는 이러한 순수한 눈동자를 보니 나는 이 아이를 믿고 아이가 권하는 과자를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자는 이에 자꾸 끼는 단점이 있었지만 맛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어. 내가 과자를 마음에 들어하자 아이도 몹시 기뻐하더라. 그렇게 우리는 친해졌고, 맞은편에 계신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셨지만 할아버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한국에서는 기차를 같이 타게 될 경우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다며 자신들이 가져온 삶은 계란과 사이다를 나눠주셨어. 나는 할아버지의 이런 호의에 감사를 표하며 음식을 같이 먹었고, 이 음식을 다 먹고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버터오징어라든지 전통과자라든지의 간식을 계속 주시더라고. 나는 계란을 너무 많이 먹었고 방귀를 참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과자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으나, 내 옆에 앉은 귀여운 친구는 정신없이 간식을 섭취하더라. 그리고 간식을 먹으며 나는 이 할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아이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느라 바쁘고 요즘 한국 사회는 몹시 바빠졌다며 안타까워하시더라. 하지만 자신은 어렸을 때 많은 곳을 뛰어놀며 가난했지만 다양한 활동을 했고, 이러한 추억들은 자신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줬으므로 가끔씩 손자를 데리고 여행을 가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며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하곤 한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한국도 프랑스와 비슷한 정신없는 사회구나 싶기도 했으나, 역시 프랑스는 사람들이 몹시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한국은 바쁜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나는 먼저 내리게 되었는데, 내 막내 동생 같았던 귀여운 아이와 멋진 어르신을 만나 굉장한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 가족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넸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내게 과자를 가져가라는 듯이 강제로 내 손에 한국 전통과자 봉지를 쥐어주시더라. 그리고 아이도 선물이라면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조그마한 불량식품처럼 보이는 젤리를 주더라고. 그러고는 나중에 파리에서 보자며 귀엽게 웃더라. 나는 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선물들을 받기가 너무 미안했지만 그들이 강제로 쥐어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정이 많고 착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내 친구들과 가족들이 왜 한국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어. 솔직히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불어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고, 외국인들이 영어로 물어봐도 우리는 알아듣고도 불어로 대답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한국의 이런 정겨운 문화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고, 내 생애 최초로 불어와 영어가 아닌 기본 한국어 회화를 공부하기 위해 교재를 구매하게 되었어. 그때 만났던 한국인 아이와 약속한 대로 우리가 프랑스에서 다시 보게 된다면 나는 그를 한국어로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며, 내가 받았던 아름다운 빚을 다시 갚아주고 싶거든. 내가 한국을 직접 겪어보니 한국인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대방과 음식을 나눠 먹는 우리나라만의 기차여행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어르신들은 이런 한국인들만의 정겨운 마음씨를 간직하고 있었고, 따라서 글을 작성한 외국인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해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네 경험은 분명 아름답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남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지 말길 바래. 친구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떠난 여행에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다간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거야. 이래서 우리가 한국처럼 할 수 없나 보다. 남의 호의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화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 애초에 우리는 남을 경계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긴 했을까? 한국은 어떻게 저런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글쎄, 그들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내가 겪어본 바로는 그냥 한국인들의 국민성 자체가 착하기 때문에 남들과 주고받는 문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한국인들의 훌륭한 국민성 덕분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냥 한국을 한번 경험해 본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어. 한국은 정말 특이한 국가야. 보통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남을 배척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특징이 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남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거든. 어쩌면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도 있지? 몸도 마음도 풍요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프랑스인들은 한국인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자부심에 심취해 있지 않지만 프랑스인들은 불어에 대한 자존심이 과할 정도로 높은 것 같거든. 맞아. 프랑스만큼 관광객들에게 불친절한 나라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한국인들은 마치 네거티브로 돈을 지불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 아마 그 친절을 베푸는 한국인이 너보다 훨씬 부자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그들에게 팁은 의미가 없지. 그들은 그저 마음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